6.3 지방선거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그 뒤에 훨씬 더 큰 진실이 있었습니다. 전북과 경기 교육감 선거에서 개표 결과가 뒤바뀌거나 통째로 누락됐고 2022년 총선 오류는 2년이 지나도록 수정조차 안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이 들어가자 자료를 조작해 제출하고 컴퓨터 데이터를 통째로 삭제한 조직 바로 선관위입니다. 채용비리 350건, 고위직 자녀 특혜, 해외 출장 남발, 감사 거부. 그런데 책임자들은 사퇴로 도망치려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탄핵 없이는 끝나지 않는다고. 이 내용이 많은 분들께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사무실에 나온 중앙선관위원은 비상임인 노태학 당시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한 상임위원 2명이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비상임위원 7명은 사무실에 나오지 않았던 건데 비상임이더라도 선거 당일에는 사무실에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시 선관위에서는 선관위원 8명 가운데 위원장, 상임위원 등 5명만 투표 당일 청사나 개표 상황실에 나왔습니다. 3일 오후 서울 송파구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결국 투표 중단 사태까지 벌어지자 선관위원들이 참석하는 중앙선관위 긴급회의는 4일 0시에서야 부랴부랴 소집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시끄러운 것이 이 선거 용지 부족 사태입니다. 네. 선관위가 근데 진짜 문제가 심각하긴 너무너무 심각해. 점점 많이 드러나더라고요. 아니 그 진짜 이 드러나는 내용을 보면 야, 그동안에 이거 어떻게 선거를 치렀나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선거 용지 부족하게 준비했고 해결 과정도 너무너무 미숙했고 보니까는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곳이 굉장히 많더만요. 원래 선관위에서는 선거 당일인 6월 3일에는 투표용지가 모자랐던 곳을 14곳으로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틀 뒤인 5일에는 50곳으로 정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는 또 부족했던 곳이 91곳의 투표소에서 부족했다라고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네. 4,700장 이상. 4,720장. 네. 너무 많다. 근데 이것도 확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더 네.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진상규명위원회가 이제 조사를 내일부터. 하면은 네. 이제 결과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심각한 건 팩트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심각한 거는 청주가 심각하더라고. 네. 유권자 명단이 또 누락되는 일이 있었어. 청주 한 투표소에서 아침에 이제 선거 시작되고 나서 유권자 1295명의 이름이 누락돼가지고 이거를 급하게 확인하고 투표를 진행하긴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 선거인명부 누락으로 인해서 투표하지 못한 인원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한 8명 정도가 이제 누락이 됐던 거야. 왔다가 이름이 없으니까 이제. 아니 근데 그 중에 이제 예. 2명만 결국은 이제 투표를 못했어요. 한두 분 정도로 추정된다고. 2명은 이제 투표를 못한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보고 바로 김영환 당선자가 나 이거 부정선거 이거 부정선거죠. 이거 납득 못한다. 그렇습니다. 두 표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굉장히 이건 오실 선거는 확실해. 문제가 있죠. 너무 심각해. 예. 그런데 이게 또 봤더니 선거를 관리하는 게 선관위잖아요. 그렇죠. 그럼 선거 기간에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예. 선거철에 휴직을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동안에 관행처럼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5월 1일 기준으로 직원 3,000명 가운데 휴직자가 176명이었는데 그동안 이제 봤더니 선거가 있는 해, 예. 그 해에 휴직자가 많더만. 예, 연도별 휴직자를 좀 보면은 21년에는 선거가 없었는데 그때는 91명이 휴직자였는데 예. 22년 대선, 지선, 재보궐선거 있을 때는 218명, 24년 총선 재보궐선거 있을 때는 172명, 이번 지선과 재보궐선거에는 176명이 휴직자였습니다. 아니 선거 관리만 하고 있는 게 선관인데 선거 관리해야 되는 해에는 휴직자가 많어. 이게 정말 심각해. 힘드니까 쉬러 간 거네. 아,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와. 어떤 모임에서 한번 선관위 직원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예. 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제가 올해 선거가 많아서 휴직을 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그냥 처음 만났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와, 하더라고요. 진짜로? 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도 공무원이었으니까 그때는. 예. 와. 선거가 많아서 네. 휴직을 했다. 2022년이었어요. 저 때. 경찰이 아우 도둑이 많아서 나 휴직해요. 그렇죠. 이거야. 신고가 많이 들어서 나 휴직했어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와. 그래서 제가 이제 깜짝 놀랐었던 게 여기에 전혀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거는 이 문화 자체가 관행인 거야. 네, 그렇죠. 문화 자체가 그렇죠. 이렇구나 이런 생각이 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강 다 무너졌던 네.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거 구조가 이게 문제잖아요. 이 구조 자체가. 맞습니다. 선관위원장이 거기 그 상주하는 사람이 아니야. 네, 네. 그러니까 업무 파악도 안 돼. 맞습니다. 그렇죠. 네, 아, 네. 위원회에 있는 사람들도 그 중에 한 명인가 상임이죠. 맞아요. 아,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헌법상 독립기구고 독립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뭐 감사도 감사원 못해. 감사도 안 감사도. 되지. 예. 뭐 그동안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그런 헌법적 구조 때문에 좀 사각지대에 있었던 거예요. 완전 네, 사각지대였던 거예요. 그리고 뭐 선거인 명부가 막 누락되고 이랬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선거용지 부족 이 문제가 터지니까 이런저런 것들이 같이 막 다 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알려지고 네,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전에도 자잘한 내용들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그렇죠. 그때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가 예. 정말 할미 법칙이라고 1대 29대 300 이런 얘기 네. 하잖아요. 네. 큰 사건이 있기 전에는 뭐 29개의 작은 사건들이 있고 그 전에 300개의 그 경미한 어떤 징후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거 당연히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선관위 상대로 선거 무효 소송을 한 사례가 많았었는데 이게 거의 다 기각이 많이 됐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선관위원장들이 다 판사들이에요. 맞아요. 법관이고 판사들이다 보니까 그 사람 상대로 뭐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겠습니까?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남영희 위원장 그 미추홀에서 이제 인천 네, 그 투표함이 갑자기 사라지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기각됐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성역처럼 계속 되다 보니까 그러게. 문제를 점점 키웠다 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문제는 사실 뭐 엄밀히 따지면은 이 조이대 요쪽에서 좀 뭔가 고개 숙이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거는 맞잖아요. 구조적으로 맞습니다. 보면. 뭐 아시다시피 이제 선관위원장은 대법관 중에 한 대법관이잖아요. 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간접적으로 그렇지. 또 책임과 책임감이 영향력이 있지. 있다고 봐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어제 대통령과 함께 국회의장 그리고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총리 한 자리에 모여서 대책을 논의를 했는데요. 회동 이후에 그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의 브리핑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이번 회동을 통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중대한 참정권 침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 수립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역시 뜻을 같이 했습니다. 또한 수사나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에게는 행정적,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비판 여론이 거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중에 민주당의 굉장히 유명한 모 의원이 이런 의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민주당이 압승할 걸로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압승할 네, 걸로 네. 예상했잖아 네. 실제로. 네. 그래서 누군가가 민주당이 압승한 이유 뭔가 이렇게 부정선거론자들에게 땔감을 주기 위해 뭔가 이렇게 좀 부실한 관리를 의도적으로 했던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더라고요. 그거를 지금 그럴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어차피 지금 국정조사가 진행되니까 네. 단순 부실이었는지 네. 아니면 약간 고의에 기반한 어떤 사고였는지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네. 지금 저희가 미리 예단해서 이런저런 말을 보태는 것 자체가 상황상 적합하지는 않을 수도 예. 있다고. 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왜 나오냐? 이거 네.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잖아요. 네. 아니 이게 지금 네. 대한민국에서 지금 용지 부족 때문에 투표를 못했는데 터무니없는 일은 맞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진상규명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맞아요. 책임자가 있다면 진짜 엄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과정도 면밀하고 아주 정확하게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막 억측에 기반해서 막 하기보다는 네네. 이 과정이 면밀히 예. 잘 진행되도록 좀 챙겨보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거
진짜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100% 물론 투표율이 100%는 안 되지만 그래도 모르니까 100%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라는 생각을 상식적으로 하잖아요. 뭐 찢어지거나 이런 거 생각해서 120% 준비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도 110%를 찍겠다고 하면서 예산을 받아갔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이렇게 부족한 상황이 났으니까 예. 너무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요. 그냥. 예. 예. 황당한 거예요, 진짜 진짜. 황당하고 네.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선관위 안에서도 자조와 성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선 이번 사태는 적은 인원과 살인적 업무량 탓이라며 직원 한 명이 100개 이상의 투표소를 관리하기도 했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들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지난 5일 한 직원은 선관위가 잘못한 건 인정하더라도 선거 시스템이 과부하된 현 상황은 알려야 한다면서 근본적 원인은 살인적 업무량과 적은 인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0일 또 다른 직원은 한 명이 100곳 이상의 투표소를 관리하는데 용지가 부족하다는 연락이 동시다발적으로 오면 혼자 처리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선관위 문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심각합니다, 선관위. 일단 지금 다시 봐도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데 투표용지가 투표 당일날 6월 3일 투표 당일날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하는 상황이 여기저기서 벌어졌죠. 지금 보니까 전국적으로 총 90개 투표소, 90여 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나서 선관위가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 비판의 핵심 중에는 선관위 직원들의 휴직 내지는 휴가 현황입니다. 이 휴직 현황 보겠습니다. 이거 이미지 좀 띄워주시고요. 정원이 3,034명인데 뭐 휴직하거나 이렇게 뭐 휴직할 수 있죠. 예, 법으로 정해 놓은 거니까. 이번에 선거가 있었던 2026년 5월 말 볼까요? 휴직 인원이 181명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2025년 12월 말을 보면 148명입니다.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전국 단위의 선거를 앞두고 휴직자들이 휴직을 하다 돌아온 게 아니라 더 많이 휴직을 가버렸습니다. 선거가 다가오니까. 2023년 1월을 보면 155명입니다. 그러니까 좀 적은 편이죠. 이 해에는 2023년은 선거가 없었습니다. 전국 단위 선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해에는 휴직자가 130명에서 150명 수준을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합니다. 보도 난 거에 따르면. 2023년은 선거가 없으니까 휴직을 안 가요. 선거 없을 때는 열심히 일합니다. 2022년 12월 말을 보면 161명. 거꾸로 볼게요. 2022년에는 중요한 선거가 2개가 있었죠. 대선도 있었고 6월에 지방선거도 있었습니다. 2022년에. 지방선거가 있었던 대선은 3월에 있었고 지방선거는 6월에 있었는데 6월에 휴직자 명단을 보니까 가장 많습니다. 226명. 그러니까 선거가 있으면 휴직을 하는 거예요. 선거가 있으면. 선거가 끝나니까 휴직자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2022년 7월 말에는 195명, 2022년 12월 말, 연말이 되면 161명으로 줄어듭니다. 일할 때가 오면 휴직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건 김문수 의원이 의원이 아닌가요? 김문수가 잘 비유를 했던데, 산불 났는데 소방관들이 휴가 가거나 휴직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다. 그런 거죠. 예. 지금 산불이 많이 나는 산불 조심 기간, 건조 기간에 산불 조심하라고 얘기해 놓고 소방관들이 단체로 휴가를 내거나 휴직 내는 거죠. 군인들이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데 휴직하는 겁니다. 전쟁 날 것 같아. 휴직하자. 군인들이. 나라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휴가를 가고 휴직을 내면 나라가 유지가 됩니까? 선관위 위원들이 솔직히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선관위 위원들이 어쩌다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 빼놓고 뭐 해요, 평소에? 선거 없을 때 뭐 합니까? 출근해서. 저 진짜 궁금합니다. 선관위 위원들이 출근해서 뭐 하는지.
그 뭐 어렵습니까? 예, 저도 그건 알아요. 무슨 농협회장 이렇게 그 농협중앙회 회장 뽑는다 그러면 선관위가 그런 그 업무를 대행을 하죠. 그 뭐 어렵습니까, 그게? 참 진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놀면서 돈 벌겠다라는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이게 조직이 가장 안 좋은 현상입니다. 가장 안 좋은 현상. 일을 해야 될 때가 알죠? 우리 조직이 어느 때 주로 바쁜지. 저 때 바쁜데 바쁠 때 조직원들이 힘을 뭉쳐서 그 일을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바쁜 시기가 와. 힘든 일을 해야 될 시기가 와. 그러면 각자 알아서 휴가 내거나 휴직 내고 도망가는 겁니다. 망조가 들린 조직의 가장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게. 예. 근데 지금 선관위가 그러고 있었습니다. 쟤네들이 진짜 오래 준비한 것 같아요. 결국 손 작가의 음모론이 또다시 정론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조이대부터 선관위로부터 해갖고 윤호개인 세력들에다가 그러니까 대독교까지 언제부터 준비했을까? 왜? 대학교 연합까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붙어가지고 선거 당일날 2시, 3시부터 작전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관위의 투표지가 모질하다라고 하는 속보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디데이였어. 그 타임이었어. 아니 그냥 그 전부터 준비를 쭉 하고 있다가 우리가 왜 윤석열이 내란 일으킬 때 저 새끼는 계엄 하나도 제대로 못해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것처럼 이 새끼들도 오랫동안 준비를 한 거야. 그래서 오랜 준비를 통해 가지고 이번 선거를 말아먹고 이 모든 걸 민주당한테 뒤집어 씌우면서 부정선거 그 여론을 끌어올려갖고 선관위를 몰아쳐서 윤석열한테 정당성까지 주자. 그래서 석방을 시키자. 요런 게 아마 얘네들의 참 유치는 한 6개월 이상 머리를 쓴 큰 그림이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3시부터 뜬금없이 용지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퀵 서비스로 보내면 될 걸 갖다가 한 군데도 안 보냈어요. 안 보내고 일부러 용지 부족 사태를 만든 거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번에 용지 부족 사태가 거의 60군데에서 나왔어요. 60군데. 엄청나요. 네. 이게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67개 지역인데요. 이것도 되게 교묘해. 왜냐하면 이 67개 지역들 중에 서울이 35개. 인천이 6개, 대구 7개, 울산이 울산이 3개. 3개. 그러니까 경남 뭔가, 8개, 부산 8개. 뭔가 이렇게 경남, 울산, 부산, 서울, 인천에서만 부족한 거야. 희한하죠? 네. 되게 희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불러 일으키면서 얘네들이 만들려고 했던 프레임은 뭐냐. 여기서 지게 된 건 전부 다 부정선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프레임으로 몰아가려고 아예 2시, 3시부터 온 국짐당 의원들부터 막 사람들이 다 몰려나고 선관위를 쫓아가고 개표소를 갖다가 점거를 하고 아니 개표소가 점거가 됐는데 경찰이 이틀 동안 아무 짓도 안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 그러니까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선거 다음날 아침부터 오세훈이 와서 울면서 저는 억울하게 서울시장은 뺏겼습니다. 막 이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태훈아 너 이겼대 그러니까 이겨? 이건 나가리인데. 이거면 곤란한데? 이렇게 된 거야. 문제는 오세훈이 이겼을 때 이 작업이 끝나야 되는데 오세훈이 이긴 거는 변수인 거고 부정투표론을 끌고 가는 건 상수이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였죠. 오세훈이 이겼다고 불구하는데도 잠실에 가서 경기장을 점거하고 거기에서 시위를 벌이고 막 대학교 60개 대학교가 연합 성명을 내고 기다렸다는 듯이 야 내란 때도 니들 성명 발표 안 했잖아. 이게 6시간도 안 돼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안에 수천의 사람이 모여가지고 시위를 시작했는데 12시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주여 이거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조직적으로 동원이 됐구나. 선거 결과를 보고 튀어나온 놈들이 아니구나. 이게 나온 거예요. 제일 웃긴 건 장동혁과 나경원을 비롯한 국짐당 지도부 내지는 핵심 의원 세력들이죠. 이번 선거 부정선거야. 재투표해야 돼. 근데 오세훈이 뽑혔어. 그러면 뭐 이진숙이도 됐고
한동훈이도 되고 자기들 원하는 애들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재투표를 하래. 재투표를 해야 된다고 뭐, 다 날려놓고 대구도. 지금 와갖고는 재투표는 장동혁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선관위를 때려잡아라. 선관위가 잘못했다. 선관위가 잘못한 거를 대통령이 책임져라. 이런 프레임을 끌고 가고 있는 거야. 만일에 진짜 여기서 정원호가 이겼다고 생각해봐요. 끔찍하지. 정치적 배경도 없고 그나마 대통령 파리 안 하고 지들끼리 공치모도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임종석 따까리랑 모여 해갖고 야 우리가 그냥 서울 먹을 수 있어 이 자신감에 13% 지지율 까먹으면서도 이길 수 있어라는 그 자신감에 밀어붙은 정원호가 됐다고 생각해봐. 여기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하지.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코를 풀고 있는 거야. 얘 지네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좀 웃긴 건 뭐냐면 이게 투표 용지가 부족한 거지 뭐 투표를 못했다? 그런 게 또 아니에요. 투표도 다 했어 보면. 문제는 이 67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투표를 한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기간이 연장됐기 때문에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투표를 한 사람들이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투표 용지가 없어가지고 예.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예. 이제 이 선거 관리를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하고 있고 이것은 노태학 전 대법원관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조희대 대법원이 이 좀 제대로 관리를 못한 거 아닌가? 어떻게 사실 보십니까? 뭐 음모론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네. 아니 용지가 부족하다. 근데 그 용지를 예를 네. 들면 뭐 20만 장 준비해야 되는데 한 5천 장 부족했다. 네. 이런 게 아니고 50%를 부족했다. 예. 이거는 무슨 사건을 기다린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거를요. 네. 실수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거 실수 아니다. 저는 이건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됩니다. 아. 이게 어떻게 실수입니까? 아니 우리나라에서 예. 자 제가 주민등록증 가지고 가요. 예. 그래서 제가 투표할 투표소가 컴퓨터에 뜨잖아요. 네. 제가 이제 본 투표장에 가면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사전 투표가 아니잖아요. 예. 그럼 우리 동네 투표잖아요. 예. 우리 동네 투표에 유권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사전 투표에서 관내 투표 관외에서 들어온 그 표결도 있고 하면은 대체로 몇 표의 투표자, 네. 몇 분의 우리 지역의 투표자가 예. 있는지 알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 투표구별로 아무리 많아도 뭐 4만 5만은 아니잖아요. 사실 1만 명 잘 넘기 어렵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문제가 된 게 이제 50명 정도 수십여 명이 최종적으로는 투표용지를 못 받았다 어쨌다 하지만 네. 왜 이걸 촉발이 되냐 이거죠. 그렇죠. 50%의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다 나와 있는 숫자예요. 예. 예, 이분들이 사전투표 얼마 빠지고 얼마 빠져서 지금 이 투표소에서는 총 10,000명의 유권자 중에서 8,000명이 남아 계신다. 그 종이가 왜 부족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다. 저는 이거는 이제 왜 농구에서도 예. 테크니컬 파울, 예. 기술적으로 잘못해서 하는 파울이 예, 있고 의도적 파울이 예.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 중에 기술적 실수 의도라고 볼수 했다면은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패턴을 알잖아요. 예. 항상 우리 그 한명수 후보님이 결국은 강남 4구에서 예. 막판에서 뭐 그렇습니다. 졌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개표가 먼저 들어가고 여기는 개표가 나중에 들어가고 네. 그러면서 어쩔 때는 정말입니다. 이거 6시 이후까지 6시까지 현장에 도착하신 분들은 투표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투표소라는 게 좁잖아요. 학교가 됐든 네네네. 뭐 어디 강당이 예. 됐든 뭐 아파트 단지가 됐든 예. 좁아요. 그럼 예. 길게 늘었었으면 어디까지를 6시 이전에 오신 분으로 하겠느냐. 야. 어떤 곳은요. 계속 방송도 해요. 예. 아직 투표 안 하신 분들 빨리 나오셔라. 예. 6시 반 7시 넘어서도 예.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 그런 속에서 이 투표 시간을 사실상 늘려주면서 예. 투표용지가 아니면 개표가 늦게 들어가게 하고 개표가 늦게 들어가는 만큼 참정권을 훼손했다고 하는데 예. 저는 참정권을 훼손한 게 아니라 과도하게 특정 지역에 대해서 늘려준 꼴이 그런 됐다. 부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거를 그러면 오후 10시까지 했거든요. 송파에서는. 그러면 모르느냐. 근데 이거 다 알고 사전 투표 알고 들어갔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이런 투표의 패턴 예.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다 투표가 끝나는데 마지막 강남 사구에 쫙 들어가 가지고 판을 뒤집는 예. 그러한 투표의 이런 현상. 그래서 선관위가 모르나요? 알잖아요. 예. 알면 철저히 준비를 하고 시간도 철저히 관리하고 투표용지도 철저히 해서 네. 이 서울시 전체가 같은 시간에 딱 끝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다른 데서 이 일이 발생하지 않고 꼭 거기서만 발생하냐고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저는 이거는 실수와 태만을 가장한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예, 그러면 왜? 선거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렇죠. 선거 관리 한두 번 해봅니까? 예. 자, 그런데 이 선관위 관리는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예, 독립기구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의심을 안 할 수 없다. 조희대 대법원과의 그리고 전부 지방법원장들이 선관위원장을 다 겸임하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행안부 장관이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투표용지 관리서부터 제3의 기관.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입법, 사법이 행정이 있으면 행정은 심판이나 네. 평가를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관여를 안 하시잖아요. 그 투표 관리는 결국은 입법과 행정이 있으면 제3의 기관인 사법에서 이걸 관리를 하잖아요. 네. 그럼 이 사법이 이걸 모르냐고요. 네? 충분히 경험치가 쌓여져 있어요. 네, 네. 항상 투표에서 강남 4구 플러스 알파가 막판에 늦게 개표가 되면서 어떤 결과로 나왔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숫자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촉발했다? 네? 그리고 9시에 나와서 사고하면서 더 화가 나게 하고. 네. 무슨 뭐 이런 행위가 이렇게 실수입니까? 투표를 많이 할 줄 몰랐다. 말입니까? 더 화나게 한 것. 이런 것들은 수사해야 돼요, 이거는. 수사로 밝혀야 되는 네, 이건 수사입니다, 수사. 굉장히 큰 예, 이슈가 저는 발생한 그렇게 거다. 예.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수사로 밝혀야 한다라는 말씀에 방점을 찍은 걸로 하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